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와치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3일, 바로 내일이죠. NYSE에 상장 예정인 블리쉬 잉크, 티커는 BLSH인데요. 이 회사 IPO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암호화폐 쪽에서는 요즘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예요. 네, 맞아요. 상장 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많았죠. 특히 투자자들이 워낙 쟁쟁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블리쉬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IPO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시장 반응은 어떤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정보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투자자들이에요. 피터 틸 아시죠? 페이팔 창업자, 그리고 블록원, 이쪽 업계에서는 정말 거물들이잖아요. 네,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블록원, 루이스 베이컨, 리처드 리.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투자자들이죠. 블록원 CEO 브랜던 블루머가 블리쉬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고요. 이건 뭐 전략적으로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물급 투자자들이 왜 돈을 넣었겠어요? 뭔가 보고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 회사가 기관 투자자 중심의 거래소를 운영하고 또 코인데스크라는 아주 강력한 암호화폐 미디어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투자자 라인업이나 코인데스크 보유는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좀 걸리시나요? 역시 재무 상태죠. 방금 말씀하신 그 화려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거든요. 지난 12개월, 그러니까 TTM 기준으로 매출이 1억 6,700만 달러 정도인데, 네, 매출은 그 정도죠. 근데 바로 직전 분기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손실이 무려 3억 4,900만 달러예요. 이건 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1분기 손실 규모가 크긴 했죠.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TTM 기준 순이익은 마이너스 3억 6,904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도 마이너스 2.52달러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투자자들이 빵빵하고 IPO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도 이 재무적인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죠. 재무 상태는 분명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IPO 가격이 계속 상향 조정돼서 최종적으로 주당 37달러에 결정된 걸 보면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의 기대감. 네, 그건 분명히 반영된 결과겠죠. IPO 가격이 초기 예상 범위였던 28-31달러에서 32-33달러로 올랐다가 최종적으로 37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이건 로드쇼 과정에서 수요가 정말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공모 주식 수도 원래 2,030만 주였는데 3천만 주로 늘렸잖아요. 총 조달 규모가 11억 달러가 넘는 대형 IPO가 된 거죠. 기업 가치도 초기 목표였던 40억 달러대를 넘어서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IPO 흥행 자체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더 봐야 해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면 개인 투자자들 기대가 정말 하늘을 찌르던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기대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투기적인 성격은 아닌지 그건 정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투기적 성격이라 뭐 그런 면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소위 크립토 서머라고 할 정도로요. 이런 시장 회복세와 맞물려서 상장 당일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 IPO 팝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IPO 팝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팝 이후가 문제죠. 그리고 그 팝 자체가 펀더멘털보다는 기대감과 수급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나 과거 이력을 보면 마냥 장밋빛 전망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회사 자체, 블리쉬 잉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블리쉬는 대략 2020년이나 2021년쯤 설립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였죠. 네, 전통 금융 시스템 내에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 사업 모델을 보면 블리시 엑스체인지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 쓰는 그런 거래소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기관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한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소인데요. 기술적으로 좀 독특한 방식을 씁니다. 고성능 중앙 지정가 주문장, 이걸 영어로는 CLOE, Central Limit Order Book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동화된 시장 조성 방식, AMM, Automated Market Making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해요. 아,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기관들한테요? 기관들은 보통 거래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가창이 얕으면 큰 주문을 넣었을 때 가격이 확 밀려버리니까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CLOB의 효율성과 AMM의 유동성 공급 능력을 합쳐서 대규모 주문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깊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확실히 그런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필수적이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바로 2023년에 인수한 코인데스크입니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미디어이자 데이터 제공 업체죠. 그렇죠. 코인데스크는 업계 표준 지수 같은 것도 제공하고 뉴스나 리서치 자료 퀄리티도 높기로 유명하죠. 월 11,0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 영향력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블리시는 거래소 운영뿐만 아니라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시장 정보와 데이터 흐름까지 장악하려는 거죠. 심지어 2024년에는 CC 데이터라는 또 다른 데이터 분석 회사까지 인수하면서 정보 서비스 역량을 더 강화했어요. 이건 명백한 수직 통합 전략이고 상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래 인프라와 정보 흐름을 한 회사가 다 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죠. 수직 통합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코인데스크의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반대로 코인데스크는 거래소 데이터를 활용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겠죠. CC 데이터 인수까지 더해져서 데이터 경쟁력은 더 강화됐을 거고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재무 성과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4년 회계연도에는 8천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2025년 1분기에 3억 4,9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순손실로 돌아섰을까요? 이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나 혹은 투자 비용 집행 같은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는 있겠네요. 총 거래량이 1조 2,500억 달러를 넘고 30억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래량이나 예동자산 규모는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회사의 운영 능력이나 자본력을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채 저번 비율이 32.4%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수익성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것은 글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큰 우려 사항입니다. 단기적인 IPO 열기에 가려진 근본적인 약점일 수 있어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규제 준수에 대한 강조도 눈에 띄어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요. 네, 블리시는 자신들이 GNS법, Gibraltar'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Regulatory Framework와 일치하며 독일, 홍콩, 지브랄터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FTX 사태 같은 큰 사건들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면 우리는 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블리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죠. 그렇죠. 신뢰가 생명인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사가 있습니다. 블리시가 원래는 스펙, 즉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하려고 했었잖아요. 2021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맞아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때는 가치평가액이 훨씬 높았던 걸로 아는데 네, 무려 90억 달러 가치평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무산됐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이번 IPO의 50억 달러 평가는 그때보다 낮아진 거네요? 그렇죠. 90억 달러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물론 지금의 50억 달러 평가가 더 현실적인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변했고요. 하지만 과거에 그런 시도가 실패했다는 전례,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규제 문제였다는 점은 현재 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규제 환경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확실히 그런 과거 이력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래도 이번 IPO에는 JP모건, 제퍼리스, 시티그룹 같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은행들이 주관사로 참여했어요. 이 IB들의 명성을 생각하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그냥 넘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가치가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IPO 과정에서 흥행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을 테고요. 네, 실제로 로드쇼 기간 동안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공모 주식 수도 늘리고 가격 범위로 계속 올리고 결국 예상 범위 최상단을 훌쩍 넘는 31달러로 확정된 거니까요.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봐야죠. 총 예상 거래 규모도 11억 1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네, 수요가 강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강한 수요가 반드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요. 시장 분위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현재 시장 환경 자체가 불리시 IPO에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미국 IPO 시장도 2025년 2분기에 전분기 대비 31%나 증가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IPO 시장 자체는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뜨거운 레드핫 상태, 암호화폐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IPO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양쪽 모두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시점에 상장한다는 건 정말 전략적으로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대비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거죠. 타이밍이 좋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시장 분위기를 타는 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좋은 시장 분위기가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약점까지 다 덮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뜨거운 시장 분위기는 종종 과도한 기대를 낳고 이게 또 투기적인 거품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기관 거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도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 아닐까요? 네, 그건 확실한 차별점이죠. 기관 대상 비즈니스는 개인 대상 비즈니스보다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고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나 근본적인 규제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결국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IPO 조달 자금 사용 계획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보면 일반적인 기업 운영 및 운전자본 목적, 잠재적인 인수업병, M&A 자금 조달,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 전환 등 다소 좀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보통 다들 그렇게 쓰지 않나요? 일반적이긴 한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약간 아쉬울 수 있죠. 특히 잠재적 인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의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전환은 아마 거래소 유동성 공급이나 운영자금 확보 목적일 텐데 이것도 결국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자산으로 자금을 묶어두는 거라 약간의 위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 바로 IPO 청약 경쟁률과 실제 투자자 수요에 대해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상장당일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IPO가 초과 청약되었다는 건 그만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물량보다 훨씬 많았다는 뜻이니까요. 분리시의 경우 단순히 초과 청약을 넘어서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 청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주식수와 가격을 계속 상향 조정한 것 자체가 그 증거죠. 네, 특히 블랙락이나 ARK 인베스트먼트 같은 초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초기 거래 규모의 33%에 해당하는 2억 달러 상당의 관심 표명, Indication of Interest, IOI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이건 IPO 초기 단계부터 기관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블랙락이랑 ARK요? 정말 거물들이네요. 그런 기관들이 찜했다는 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죠. 이건 단순히 관심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당한 물량을 배정받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대형 기관들의 참여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서 수요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위 난 내리기 효과, 앵커링 에펙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런 큰 손들이 들어오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심리죠.
맞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37달러로 결정된 거고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분리시 IPO는 정말이지 엄청난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상당한 수준으로 초과 청약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초과 청약 사실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초과 청약된 IPO는 상장 당일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소위 IPO 팝 현상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또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초과 청약률이 높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배정받기 매우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레딧 같은 커뮤니티 보면 그런 불만 글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 통해서 여러 주 신청했는데 달랑 1주 배정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IPO 공모가로 주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건 상장 후에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려는 잠재적인 매수 대기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 그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상장 후에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IPO 가격에 못 산 사람들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Fear of missing out, FOMO, 일련 심리로 상장 후 시장가로 막 달려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초기 가격 급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기관 수요에 더해서 이렇게 억눌려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 상장 당일에는 상당한 공급 수요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FOMO 심리가 투기적 거품에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과 청약되었다는 소식,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소식 자체가 또 다른 매수세를 부르는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기업의 실제 가치, 즉 펀더멘털보다는 시장 심리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초기 급등세가 나타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히려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커지게 됩니다. IPO 가격의 주식을 배정받은 초기 투자자들이나 낮은 가격에 시장에 진입했던 단기 트레이더들이 이익을 확정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상승시 매도, selling into strength 현상이라고도 하죠. 아, 차익 실현 매물출의 가능성, 그것도 고려해야겠네요. 네, 특히 NSDL이라는 인도 기업 IPO 사례를 보면 QIB, 적격 기관 구매자의 청약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높았는데 상장 후 초기에는 급등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항상 장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NSDL 사례는 처음 듣는데 참고할 만하네요. 그럼 이제 레딧 커뮤니티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요즘 IPO나 특정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심리를 파악하는데 레딧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Our Wall Street Bets 같은 서브레딧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불리시 IPO 관련해서는 주로 Rstocks나 Rpenny-Stocks 같은 곳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좀 살펴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뜨겁다 못해 거의 폭발 직전이에요. 불리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던가요? 많은 사용자들이 상장 당일에 아주 큰 폭의 가격 급등, 자기들 용어로는 펌프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무조건 300% 펌핑 될 거야 라거나 내일 상장일 최소 120달러에서 135달러는 찍을 거다 같은 정말 공격적인 가격 예측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20달러요? IPO 가격이 37달러인데 거의 3배 이상을 본다는 거네요? 우와,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물론 그게 다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IPO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와 맞물려서 실제로 강력한 매수 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레딧 커뮤니티의 열기가 뜨겁다는 건 알겠습니다. 과거에 레딧 자체 IPO, 그러니까 RDDT 티커를 쓰는 그 회사도 상장 당일에 48%는 급등했었잖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커뮤니티의 열기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하죠. 맞아요. 그런 선례가 있으니 불리시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IPO 가격으로는 주식을 거의 배정받지 못했다는 불만, 이게 오히려 상장 후 시장 매수세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못 샀으니 시장에서라도 사자, 이런 심리요. 그 레딧의 열기 저도 좀 봤는데요. 물론 기대감에 찬 글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우려스러운 점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떤 점들이죠? 우선 펌프앤덤프 전략을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뭐 기업 가치 분석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팔고 나오자는 식의 아주 투기적인 접근이죠. 아, 그런 걸들도 있군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분위기는 자칫 잘못하면 소위 밈주식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임스탑 사태 때처럼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급락 위험도 크고 결국 고점에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거죠. 밈주식화될 가능성이라 그건 좀 걱정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리시의 1분기 대규모 손실을 지적하면서 이런 재무 상태로 이 정도 가치 평가는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글들이 있어요. 심지어 코인베이스와 비교하면서 역대 최악의 가치 평가 중 하나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코인베이스랑 비교하는군요. 코인베이스는 이미 상장되어 있고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니까 비교 대상이 될 만하죠. 그렇죠.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 매출, 수익성 등을 불리시와 비교하면서 불리시의 50억 달러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 또 과거에 90억 달러 스펙 합병이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는 글들도 있고요. 확실히 레딧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무조건적인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서클 IPO와의 비교도 등장합니다.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잖아요. 이 회사의 IPO 진행 상황이나 규제 관련 이슈들이 불리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죠. 특히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서클 IPO도 요즘 관심이 높죠. 결론적으로 레딧의 분위기는 매우 뜨겁지만 동시에 매우 투기적이며 그 안에는 합리적인 우려와 비판도 공존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레딧의 예측이나 분위기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집단 심리를 반영할 뿐 펀더멘털 분석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딧 분위기는 참고는 하되 맹신해서는 안 되겠군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상장 당일 2025년 8월 13일에 불리시 주가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는 분석가니까 조심스럽게라도 전망을 해봐야겠죠. 저는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상장 당일에는 상당한 IPO 펍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역시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이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블랙록, 아알크 같은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확인됐고 IPO 과정에서 초과 청약과 가격 상향 조정이 계속 이뤄졌다는 점. 둘째,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매우 뜨겁다는 점. 크립토 서머잖아요. 셋째, 레딧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포모 심리가 엄청나게 높다는 점. 넷째, JP모건 같은 최고 수준의 주관사들이 참여했다는 점. 이 주관사들도 자신들의 명성이 걸린 만큼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IPO 가격을 약간 낮춰서 상장 후 상승 여력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의도적 저평가 가능성까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이런 요인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초가는 IPO 가격인 37달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장중에는 레딧의 예측처럼 65달러, 75달러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단기적으로는 도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와, 65, 75달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건데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시네요. 뭐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신중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장 당일 변동성은 정말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극심한 변동성이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IPO 팝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팝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는 정말 미지수예요. 오히려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 그 즉시 차익 실험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IPO 가격인 37달러의 주식을 배정받은 초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초가가 50달러, 60달러 이렇게 떠서 시작하면 바로 팔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아, 그렇죠. 바로 팔아도 상당한 수익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시초가 반짝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딧 IPO, RDDT도 상장 당일 48% 급등했지만 그 이후로 상당한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초기 급등 후에 쭉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레딧 IPO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펀더멘털 우려입니다. 2025년 1분기에 기록한 그 대규모 손실, 이게 언제든 시장 참여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상장 초기의 기대감으로 올랐다가도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거나 관련 뉴스가 나오면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 손실 규모는 정말 무시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을 거라는 건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이게 급격한 가격 변동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실초가가 높게 형성될수록 오히려 하락 위험은 더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상장 당일 거래를 염두에 두는 투자자라면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일 거래자, 데이 트레이더들을 위한 주요 위험 요인과 고려 사항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당일 거래 관점에서 본다면 불리시 IPO는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높은 변동성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앞서 계속 말씀드린 극심한 시장 변동성입니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널뛰기가 예상됩니다. 둘째, 재무 성과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1분기 대규모 손실은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죠. 셋째, 높은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인베이스 등 동종업체와 비교했을 때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변동성, 재무, 밸류에이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넷째,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진입 가격 위험입니다. 포모 심리로 인해 너무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암호화폐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불리시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의 리스크인데 언제든 예상치 못한 규제 뉴스가 터져나올 수 있죠. 여섯째, 레딧 등에서 논의되는 펌프앤덤프 가능성입니다. 투기 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와, 정말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많네요. 네, 이런 위험들은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펀더멘탈 가치와 투기적 모멘텀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 자체가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 관리만 잘한다면요.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전략과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변동성이 너무 클 때는 아예 매매를 피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진입점을 찾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아주 짧게 초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치고 빠지는 스캘핑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전략을 쓰든 위험 관리가 핵심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절매 주문, 스탑로스 오더 설정은 필수고요. 자신의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 적절한 포지션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명확한 이익 실현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요. 거래량 변화, 호가창 움직임, 실시간 뉴스, 소셜미디어 동향 등을 정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경험 많은 트레이더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당일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한 준비하에 접근해야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불리시 잉크, BLSH의 IPO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봤는데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불리시는 피터 틸, 블록원 등 정말 강력한 기관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기관 중심 거래소와 코인데스크라는 미디어를 결합한 전략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IPO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모두 분위기가 좋다는 점. 그리고 IPO 과정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공모가와 규모가 계속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상장 당일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단기적인 IPO 팝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위험 요인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분기 재무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 50억 달러라는 가치 평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 레딧 등에서 보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적 성향 등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 고유의 극심한 변동성과 여전히 불확실한 규제 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위험 요인이고요. 네. 따라서 상장 초기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후의 방향성은 매우 불확실하며 자칫 펌프앤덤프의 희생양이 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불리시 IPO에 대한 투자는 높은 기회와 높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성격을 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스스로 조사하고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그에 맞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분위기가 뜨겁다고 해서 휩쓸리기보다는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